2025년 이론 완성 과정 통사론 시작하겠습니다. 교재가 지금 다음 주부터 나올 거예요. 제가 좀 게으름을 떨어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 나오니까 오늘은 꼭 프린트물로 할 거고요. 있어봐. 나도 프린트물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영화학은 지금 영화학 1, 2 이렇게 해가지고 1, 2월 달 영화학 1, 그 다음에 영화학 2 이렇게 해서 영화학 과목은 1월부터 4월까지, 예, 물론 5월 초까지 갈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계획을 보면은 우리가 9주 동안 할 거거든요. 그 8주 사실은 10주 동안 하려고 10주 분량이에요. 우리 공부할 때. 예. 그 10주 분량인데 10주면은 너무 그냥 뒤로 이렇게 뭐 두 달 하고 또 한 달 중간 이렇게 한 두 달 반이 되니까 그냥 9주로 했는데 10주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한 주는 보강을 나중에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오래 하냐? 오래 하는 게 아니지. 가만 생각해 보면 이 통사로는 이게 대학에서 3학점이잖아요. 3학점이면은 이 이게 저 몇 주 동안 공부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빼면은 14주 동안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14주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책 한 권이 안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책 한 권을 다 끝내고 9주 동안 공부해야 되니까 보강을 하더라도 10주기 때문에 굉장히 달려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아, 빡세다. 달려야 된다. 중간에 뭐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진도 부지런히 나가야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오늘 첫 시간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3시간이니까 첫 번째 시간은 OT 하고요. 그 다음에 2, 3교시는 렉시컨 기본 개념 들어갈 거예요. 그럼 기본 개념 말고 렉시컨에 다른 개념이 있냐? 예, 조금 이제 응용 개념도 있기 때문에 응용 개념은 다음에 들어갈 거고 렉시컨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렉시컨이 뭐예요? 어휘 맞아요. 어휘. 예, 어휘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OT부터 들어가 볼게요. 아, 이제 강의하고 과제 이렇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강의는 한 주에 3시간씩 들어갈 거고 9주 동안인데 한 주가 더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러나 9주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이게 좀 달려 봐야겠죠. 그래서 강의는 그렇게 들어갈 거고 과제 보시면은 과제 그 나눠 드렸죠? 예, 과제를 그 수행을 하셔가지고 거기를 열심히 수행을 하세요. 이 과제 그래서 수행하셔서 카페에 올리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올리는 거를 보면은 안 올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기 힘든 거지. 아니면은 초반에 하다가 뒷부분에 안 올리는 사람 많고요. 아예 처음부터 안 하는 사람 많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되게 웃기죠. 우리가 임용시험 보는데 임용고사라는 그 힘든 시험 되게 큰 시험이잖아요. 사실은 이 시험을 보는데 숙제 좀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해. 그죠? 네. 그 대부분 그게 다 어디든 그래요. 어디든 뭐 어떤 분야에 어떤 영역이 있든 간에 그냥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 그냥 하는 사람은 많지.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영어 공부하는 사람 겁나 많죠. 근데 진짜 잘하는 사람 많지 않고요. 뭐 피아노 치는 사람 많지. 근데 피아노 진짜 잘 치는 사람 많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 부류에서 자기를 갖다 둬야 되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제가 그 A4용 조금 많으면 A4용지 그 2장, 예. 물론 한 장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만만한 게 아니죠. 예. 시간이 꽤 들어갈 겁니다. 그거를 하는데 일주일에 지금 3시간 하니까 강의 듣는 거는 그냥 얼마 없어요. 이게 이 강의를 듣고 이 강의를 이 과제로 이제 다 자기 거를 만들어라.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가 있으니까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는 교재에 있으니까 교재에 있는 그 문제를 활용해서 풀면 됩니다. 그럼 문제 푸는데 답이 없어요. 그 답은 어딨냐?
제가 답은 열심히 지금 답안을 작성해서 올려드릴 건데, 사실은 답은 다 교재에 있어요. 여기 교재에 있거나 원서에 있으니까 답 어딨냐라고 이렇게 저도 열심히 작성해서 올릴 테니까 실제 답이 다 교재에 있으니까 그걸 열심히 찾아보시라. 찾는 과정이 공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관련 부분 원서 읽기예요. 투포를 많이 읽으실 거예요. 요 관련 부분 원서 읽기는 렉시컨 파트에서는 뭐 투포도 읽을 수 있고 아니면 칸의 신텍스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원서 읽기가 잘 안 돼요. 그래도 읽으세요. 나중에 뭐 원서는 원서 강의를 듣든 안 듣든 이거는 그냥 무조건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근데 잘 안 읽히 아까 잘 안 읽힌다고 내가 저기 딴짓 한번 들었는데 안 읽히는 이유는 뭐 두 가지죠. 해석이 안 돼서 잘 해석이 빨리빨리 안 되니까 안 읽히는 경우도 있고 그건 그 영어 공부를 그냥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해석은 되는데 이 개념들이 머릿속에 통사론에서 사용하는 이 개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통사론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은 그걸 우리 자건이라고 하죠. 의사들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걔네 특정 집단이 사용하는 언어. 그 자건이죠. 통사론에서 쓰는 그러한 표현들이라든지 자건들이 있어요. 거기에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이게 익숙함이 떨어지게 되면은 해석은 되더라도 뭔 말 하는 거지? 이렇게 들어가죠.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익숙하게 만들려면 여러 번 읽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관련 원서 읽으세요 했을 때 읽고 이제 정리를 하라고 했을 겁니다. 이때 정리는 어, 정리할 때 이거 이제 천차만별이에요.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대충 뭐 단어 몇 개 이렇게 적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나한테 보여주려고 정리하지 마시고 자기 하도록 자기가 볼 용도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우리 그 강의에서 사용한 이 예문들 있죠?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들 혹은 이제 여기 원서 읽으면서 사용되는 관련된 예문들 다 별도로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부가 충분히 되면은 이 예문을 가지고 아웃풋을 시키는 거죠. 자기 말로 해보는 겁니다. 예문만 보고. 그런데 이 예문만 보고 아웃풋을 시키는 이 과정은 공부가 상당히 돼 있어야 되겠죠. 여기는 조금 나 어려운데요. 요 위에까지만 좀 열심히 하시고 요거는 뒤에 나중에 좀 가서 좀 미뤄 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매주 하는 강의를 이렇게 해서 강의 듣고 과제 하시면서 자기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 풀타임 스터디 이거 풀타임 콤마 된 거는 이게 이름 토요일 날 스터디를 전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 나오셔가지고 토요일 날 10시부터 5시까지인가? 6시까지인가? 하여튼 5시까지 해서 토요일 날 여기 자료를 별도로 어, 그때 열심히 공부하세요 하면은 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공부할 자료를 던져줄 거예요. 그 자료를 가지고 하루 종일 스터디를 하시면 이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 스터디 자료는 다 그 주에 학습된 관련된 자료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토요일 날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 저는 쉬어야죠. 저는 쉬는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죠? 예. 저는 집에서 가끔씩 이제 나와서 예, 예, 저기 볼 텐데 하여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주 강의가 짜여졌다. 그리고 올해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예, 힘을 줄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풀타임으로 그 영어학에 굉장히 몰입해서 계속 공부를 하면 정말 머리에 많이 남습니다. 평일날 저녁에 끝나고 한 2시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별로. 예, 그냥 하루 종일 있어야 돼요. 자, 왜 웃어요? 예?
토요일 날 결혼식 뭐 세상과 인연을 끊어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마치 내가 세상 속에 살서 노량진에 있지만은 이 이 건물의 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인연을 끊어야 돼요. 그런 각오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 루트는 그렇게 잡았고요. 이 통사론 영어학 1에서는 통사론을 다루고 영어학 2에서는 의문론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머지 화용론, 의미론, 형태론 이렇게 이제 기본 개념 잡을 건데요. 통사론은 임용에서 다루는 통사론이 뭐냐? 통사론이 뭐냐? 이거 되게 다양하게 쓰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영어는 신텍스잖아요. 어, 통사론이 뭐예요? 통사론. 제일 열심히 공부하셨으니까 한번 우리 권 선생님 한번 얘기 한번 해요. 통사론. 통사론 뭐 하는 과목이에요? 그렇죠. 문장이 어떻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 이것을 구문론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영어 구문과 관련된 것을 신텍스라고 부르는데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요?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문법적으로. 그런데 이 문장이 어떻게 그거는 학교 문법에서도 다루지 않아요? 그죠?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는 학교 문법에서 다루는데 되게 조심해야 될 건 이따 좀 얘기하고요. 지금 임용에서 다루는 통사로는 촘스키한 신텍스예요. 그러니까 신텍스가 굉장히 많은데 촘스키한 신텍스고요. 촘스키한 신텍스 그럼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지만 촘스키한 신텍스에서 말하는 것은 유지의 개념, 유니버셜 그래머라고 들어보셨죠? 학교 문법에서. 유지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영어 통사론이라고 하지만 영어라는 언어를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 보편 문법성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추상화가 돼버려요. 왜 추상성이 되냐? 영어에서도 있고 우리나라 말에서도 있고 불어에서도 있고 이 공통적인 것을 찾는 게 유지잖아요. 그러니까 공통된 점을 찾으려고 하니까 추상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수학에서 1, 2, 3을 x로 표현하듯이 굉장히 이게 추상화잖아요. 영어, 한국어, 독일어 이것을 x로 표현하듯이 이게 추상화됩니다. 그러니까 추상화된 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말하고 원서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머릿속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통사로는 똑같이 용어도 공유하고요. 뭐와? 스쿨 그래머하고 용어도 공유해요. 그 다음에 쓰는 말도 비슷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무슨 뭐 중고등학교에서 문법을 가르칠 때 신텍스 2.0 이런 것도 내가 봤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구문이라는 내용만 지금 거기서 갖다 쓴 건데 지금 얘는 신텍스는 유니버설 그래머를 따지는 거예요. 그 유지가 뭐냐면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언어 능력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언어 능력이에요. 이게 달라요. 용어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유사하지만 뭐 목적어도 나오고 주어도 나오고 수어 나오고 이렇게 쓰지만 관점이 달라요. 이 신텍스는요. 우리 머릿속에 즉 언어 능력을 이야기할 때 랭귀지 컴피턴스라고 하죠. 이 머릿속에서 어떻게 문장이 만들어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야? 그건 티칭용이죠. 외국어한테 티칭용이에요. 티칭. 어떻게 이 언어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용이고요. 얘는 네이티브 원어민 머릿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머릿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 어떻게 알아? 머리를 이렇게 열어봅니까? 예, 실제 열어보는 것처럼 그 머릿속을 들여다보고요. 실제 머릿속은 머릿속에서 막 단어가 만들어지고 그런 게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뭐 열었다 치더라도 안 보이지. 뇌밖에 없잖아. 예, 뇌고 전기작용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representation 하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머릿속에서 이런 언어 능력이 이렇게 작용할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표현, representation 하는 거죠. 어떻게 표현해요? 트리 다이어그램으로도 표현하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겁니다. 실제 이게 존재합니까? 머릿속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게. 마치 뭐처럼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짤 때 막 뭐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순서도 막 짜잖아요. 이게 컴퓨터에서 이런 게 있습니까? 사실은 없죠. 논리 과정을 표현할 뿐이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신텍스에서 하는 거야. 관점이 달라요. 예. 그게 잘 하셔야 돼요.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훨씬 더 깊이 들어가죠. 스쿨그래머는 영어 그 자체에 한정돼서 설명하는 거지, 가르치려고 하는 거지만 신텍스는 훨씬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상적이에요. 똑같은 언어를 쓰지만. 그래서 그것을 관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를 제대로 신텍스에서 쓰는 언어를 잘 이해 못하면 자꾸 스쿨그래머에서 쓰는 언어로 답안을 작성하려고 그래요. 그죠? 예, 이거 공부를 안 한 사람은 그냥 스쿨 그래마로 답안을 작성해요. 굉장히 많습니다. 10명이면은요, 한 서너 명은 그 스쿨 그래마에서 쓰는 용어를 그냥 써버려요. 공부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지. 뭐. 신텍스에서 충분히. 그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원에서 9주 만에 이런 것들을 관점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 사실 개념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관점? 스쿨 그래머하고 신텍스에서 이 추상적인 관점을 이해하면서 그 언어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텍스만 그냥 주구장창 공부해야 돼요. 지금 이번에 한 문제 나온 거? 한 문제, 작년에는 뭐 한 두 문제, 한두 문제 나오는 거 주구장창 공부해야 돼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빠른 시간에 집중해서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지금 요 정도 설명하면은 다 이해되세요?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요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을 잘 드릴 테니까 잘 집중해서 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통사론을 공부할 때 임용 범위는 가볍게 얘기할게요. 1980년대 이론까지예요. 1980년대 이론 예전부터 통사론의 촘스키 문법이 1950년대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뭐 50년대 너무 고래골적 이야기고 한 70년대부터 80년대에 나오는 그런 범위를 가지고 그러면 거기까지 이론이 어떤 이론인데 그 이론이 우리가 영어로 투포 빨간 책 투포에서 다루는 것과 카니의 신텍스에서 나오는 것의 한 3분의 2 정도 요 정도에 걸쳐 있어요. 그 나머지는 뭐예요? 요거는 90년대에서 다루는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것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임용 범위를 잘 구분해서 배워야 돼요. 잘 구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혼자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지 쉽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어, MP를 DP라고 사용하는 거, 명사구를 디터미너 프레이즈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들어봤어요? DP라고 한단 말이죠. 그게 DP가 사용되니까, 원래는 MP였는데 DP가 사용되니까, 야, 지금 90년대 내용 이론까지 포함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이 DP 사용은요, 1980년대에 나온 거예요. 이게 90년대에 나온 내용으로 범위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확장되지 않아요. 뭐, 뭡니까? BP, Subject Internal Hypothesis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그거 다 80년대에 나온 거예요. 90년대 이론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기존에 나왔던 용어가 아니라 새로운 용어가 나오니까 일부 이 선생님들은 이거 90년대까지 점점점 어려워지니까 막 90년대까지 간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80년대까지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기존의 전통적인 그런 이론에서 조금 곁가지로 나온 그 80년대 곁가지로 나온 이론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면
학교 문법에 대한 아주 심한 통찰력이 생겨요. 그죠? 맞죠? 예? 심한 통찰력이 생기죠. 그래서 학교 문법은 내가 다 가지고 놀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통찰력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통사로는 잘 공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학교 문법에 대해서 통찰력이 보는 눈이 넓어져요. 그냥 넓어져. 보는 눈이 넓어져. 그러니까 통사는 쓸데없는 과목 왜 공부하냐?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사론 공부할 때 자, 어떻게 공부해야 돼? 통사론 공부할 때는 숲 개별적인 우리가 이제 보통 공부할 때는 개별적인 나무만 열심히 공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체 숲을 다 보셔야 돼요. 숲을 다 보셔야 돼. 그래서 숲과 나무를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 눈이 길러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주 심플하게 How to make a grammatical sentence가 어떻게 문법적인 문장을 만드는데 이게 어디서 만들어요? 네이티브 스피커의 머릿속에서 만드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외국인한테 가르칠 때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문장이 이게 입으로 발화된 거잖아요. Which detectives do you expect to admire themselves most가 이게 발화된단 말이죠. 이 대문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발화되는데 이게 머릿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을 내가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explain 하라. 그리고 답안도 자꾸 explain 하라, explain.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이것을. 근데 여기를 설명할 때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이제 우리가 통사론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설명하는 방법을.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들어갈 렉시컨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빠르게 한번 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어휘부를 보이는데 머릿속에서 각 어휘를 꺼내요. 머릿속에서 렉시컨에서 이 렉시컨은 어휘예요. 근데 우리가 어휘요? 딕셔너리라는 표현 쓰지 않아요? 머릿속에 있는 딕셔너리를 렉시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종이 딕셔너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냥 딕셔너리예요. 머릿속에 있는 딕셔너리를 어휘부예요. 머릿속에 딕셔너리가 있어요? 머릿속에 딕셔너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죠, 여러분들. 그 딕셔너리에 그 머릿속에 있는 우리가 외국인이라서 네이티브 스피커만큼 자세하고 많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그래 들어있단 말이죠. 그 딕셔너리에 들어있어요. 그 렉시컨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서 단어들을 하나씩 꺼내야 돼. 맞죠? 예. 마치 자동차 조립 전에 각 부품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하듯이 이렇게 꺼냅니다. 어디서요? 머릿속이에요. 머릿속에서. 어디다 꺼내놓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냥 머릿속에서 꺼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어휘 꺼내놓을 때 각각의 어휘에 대한 정보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외우는 건 그 정보를 외우는 거잖아요. 무슨 정보를 외워요? 디텍티브 같은 건 품사가 뭔지, 그죠? 명사, 아니면 의미가 뭔지, 형사야. 그 다음에 발음 어떻게 하는지, 그죠? 그 다음에 강세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단 말이야. 물론 모르는 것도 있어. 모르는 거는 이제 공부를 하지만, 네이티브 스피커 입장에, 우리 입장이 아닙니다. 네이티브 스피커 입장에서는 다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다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핵심이 되는 것이 수로가 되는 거죠. predicate. 그죠? predicate. 그래서 이 수로는 문장을 구성하는 설계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수로를 중심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문장이 만들어지는데 일단은 여기서 핵심은 1단계는 렉시컨에다가 이 어휘들을 이제 렉시컨으로 꺼내놓는다. 렉시컨에서 어휘를 꺼낸다. 그 다음에 이제 수로를 중심으로 보면은 여기 수로가 뭐예요? expect하고 admire 두 개 있잖아요. 그럼 이 수로에 다른 거 명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는데 이 수로에 정보가 겁나 많아요. 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공부할 렉시칸 파트에서의 그 어휘 정보라는 것은 수로에 들어가 있는 어휘 정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로에 들어가 있는 어휘 정보. 아까 여기 보시면 어휘 정보 봤죠? 품사, 의미, 발음, 이게 우리가 사전 들여다보면 실제로 종이로 된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종이에다가 이렇게 다 옮겨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사전을 보면은 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수로에서는 더 많은 종이 사전에서 충분히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러한 정보들이 실제로 더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죠. 잘 따라하고 있죠? 네. 중간에 잘 모르는 거 있으면은 질문해도 돼요. 강의를 몇 년 해도 첫 시간은 힘들어요. 왜냐면 힘드냐면은 또 모의고사 시즌이 모의고사 시즌에 문제만 되지 또 강의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감도 떨어지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expect하고 admire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수로를 중심으로 한번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 볼게요. 이 expect는 요걸 내가 지금 머릿속에서 이게 뭔가 이해할 수 있나 보세요. expect는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죠. 네. 맞습니까?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런 거 사전에 안 들어가 있죠. 사전에 물론 막 큰 사전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전에는 이러한 정보가 안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이 스펙트는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뭐라고 할까 하면 삼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요. 세 개의 논항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테크니컬하게 텀을 쓸 거예요. 용어를. 예. 쉽게 말하면 세 개 요소가 필요한 거야. 정말 세 개 요소가 필요합니까? 예,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expect 나오고, 그 다음에 MP 나오고, to, do 보통 이렇게 쓰잖아. 예. 이렇게 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expect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어도 MP니까 MP로 할게요. MP 나오고, 요것도 MP 나오고, 그 다음에 to 나오고, 요거 자리에 동사 이제 원형 나오는. 요 자리에 admire 쓰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expect가 내가 락시컨에서 expect를 딱 골랐어. 그러면 얘가 야 이렇게 해서 내 주변에 이렇게 해서 문장 설계해라 라는 정보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오늘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설계에 맞춰서 따라락 이 개별적으로 나온 것을 어순을 따라락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학교 문법에서 동사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그래 중요하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로 이제 맞히는 거예요. 뭘 아까 만들어요? U를 여기다 집어넣고 expect 다음에 which detective 이 자리에 넣고 아까 원래는 발화한 것은 which detective가 앞에 나왔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문장을 만들 때는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 MP가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동사 집어넣고 맞죠? 네, 이렇게 너무 자세히 볼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 한 학기가 아니라 저, 1, 2월 달에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드마이어 보면은 어드마이어는 지금 여기 뭐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거 두 개의 요소가 필요한 거죠. 예, 두 개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MP 이렇게 필요로 해요. 그래서 admire 이렇게 보면은 앞에 which detective가 왔고 그 다음에 themselves가 이렇게 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얘네가 결합을 해가지고 이러한 정보는 admire과 expect를 통해서 이렇게 만드는 정보는 어디서 와요? 렉시칸에서 어휘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그렇게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본적으로 문장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아까 어떻게 만들었어요? you 그 다음에 expect 이렇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which detective 이렇게 만들어. 그 다음에 또 뭐 to 그 다음에
admire, 그죠? 이렇게 admire 들어가고, 그 다음 themselves 이렇게 나왔죠? 예, 요거 화면에 다, 예, themselves 이렇게 나왔고, most 뭐, most는 왜 이 자리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디테일하게 볼게요. 그러면 MP를 이 자리에 쓴 거, 여기 한번 볼게요. MP 이 자리에 쓴 거를, 알겠어. 이 자리에 MP 들어가는 거 알겠어. 이 자리에는 expect가 MP 자리를 요구하는 거니까. 알겠어. 근데 왜 MP를 which detective라고 써야 돼? detective which라고 쓰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이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전부 다 설명하는 겁니다. 학교 문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학교 문법에서는 위치가 명사 앞에 위치하는 거야. 그렇게 결과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통사론에서는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학교 문법에서는 관찰하는 그냥 관찰된 것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학교 문법에서는. 근데 왜 그렇게 보이는데 왜 이거는 안 되고 왜 이렇게 쓰는 건데를 설명하는 게 신텍스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깊죠. 관찰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왜 안 되는 거예요? 디텍티브 이것도 뭐 요거 두 개 어순인데 반드시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디텍티브 위치 들어가면 안 돼요? 얘가 품사가 뭐예요? 에? 품사가 의문사? 어? 의문 형용사? 네. 어쨌거나 좋습니다. 그게 얘가 디텍티브 앞에 위치해야 된다라는 그것을 엑스바 이론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그것을 엑스바 이론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엑스바 들어가서 어순이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왜 이렇게 돼야 돼요? to admire 이쪽도 볼게요. 얘는 왜 또 to admire to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왜 to admire 들어가야 돼요? 왜 to가 앞에 있어야 돼요? 이것도 또 설명해 보세요. 한번 아무렇게나. 어, 어, 어. 얘가 투부정사. 그럼 투부정사니까 투부정사 여기 MP 나오고 투부정사 쓰면은 admire to 쓸게 이렇게 해서 나 투부정사 이렇게 썼어. 이렇게 말하면 어떡할까요? 이거 왜 투부정사 그렇게 써?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왜 투부정사는 이렇게 써야 되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 투가 앞에 나오냐 그 말이에요. 지금 관찰적인 측면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다 좀 더 얘기해 보세요. 네. 그래도 훨씬 더 그 테크니컬한 용어를 쓰고 얘기하고 있죠. 예. 요거는 구조적으로 T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T 자리에. T 자리에, 이게 시제 자리에 들어가는 거. 물론 시제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T 자리에 들어가는 거. 이 T 자리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우리는 다룰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순은 지금 우리가 쓰지 않습니다. 네이티브 스피커는 이런 어순으로 쓰지 않는 거예요. 왜 네이티브 스피커에 왜 얘네들은 이런 어순을 쓰지 않아요? 머릿속에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엑스바 티어리 그 이론이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쓰지 않죠. 그 다음에 admire themselves 그 다음 themselves가 왜 admire 와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 이거랑 비슷하죠. admire, 이 admire MP는 목적어이기 때문에 목적어는 헤드 뒷자리에 와야 돼요. 그것도 어디서 얘기해요? 엑스바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요거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왜 위치 디텍티브 블라블라블라 댐셀브즈 이렇게 써야 되지 댐셀브즈하고 위치 디텍티브 이렇게 그래서 댐셀브즈가 왜 뒤에 와야 되냐 이 말이죠. 요거는 어디서 이야기해요? 바인딩 이론에서 이뤄요. 바인딩 들어봤어요? 결속 이론? 예. 결속 이론에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themselves reflexive가 선행사에 의해서 C 커맨드 돼야 돼. 그래야 이 themselves가 누군지 알아볼 수가 있어. 라는 그 이론에 맞춰서
이 어순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렉시칸에서 어휘 쭉 나열했어요. 그 다음에 렉시칸은 어휘로 해가지고 수어를 중심으로 해서 나열했어요. 그 다음에 엑스바 이론으로 해가지고 개별적인 디테일한 어순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 바인딩 이론으로 해가지고 이 리플렉시브, themselves, himself 이런 것들과 선행사의 관계 같은 어순을 정했어요. 바인딩 이론은 되게 이게 뭐야 결속 이론. 쉽게 말하면 리플렉시브 이런 제기대명사의 위치를 잡는 이론이에요. 별거 아니죠. 예. 엑스바이론은 뭐야? 엑스바이론은 프레이즈의 어순을 잡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내가 잘 모르겠는데 너무 많은 내용이 나오니까 좀 복잡하죠. 가볍게 들으셔도 돼요. 자, 이게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어휘 정보, 엑스바이론, 바인딩 이론을 정해가지고 만든 게 이게 만든 겁니다. You expect which detective to admire themselves most 만들어요. most가 왜 admire themselves 앞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역시 엑스바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게 D 구조예요. 이렇게 만든 게 D 구조라고. D 구조 많이 들어보셨죠? D 구조예요. 그럼 D 구조가 뭐예요? 이런 정보를 가지고 기초적인 문장을 만든 게 D 구조예요. 그래서 D 구조가 왜 D 구조예요? 딥 스트럭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딥 스트럭처. 왜 딥이에요? 이게 표층적, 여기 안쪽에 들어있으니까. 우리 뇌 안쪽에서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딥 스트럭처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무브먼트가 이 문장에 한정시키면 무브먼트가 들어가고 WH 무브먼트가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나와야 되고 do support라는 것이 적용이 돼야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 S 구조, S의 구조는 뭐야? surface죠. 서피스 구조를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이런 구조 과정을 통해서 네이티브 스피커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입 밖으로 나옵니다. 아니, 입 밖으로 나온다기보다도 이제 완성 이렇게 시킨 거예요. 우리는 투포를 공부하던 카니 신텍스를 공부하던 1, 2월 달에 영어학 통사를 공부하던 이러한 과정을 공부할 건데 이 전체 과정을 낱개로 다 영역별로 풀어가지고 1장, 2장 이렇게 쭉 풀어가지고 공부할 거예요. 이 쭉 풀어낸 과정이 전부 다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나무 보다가 다시 숲을 보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잘 안 보면은요, 그냥 각 영역마다 각계전투 하듯이 그렇게 각 개별적인 개념만 들어가면은 시험 문제 잘 못 풀 거예요, 아마. 그 전체적으로 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계속 머릿속에 한번 기억을 시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볼게요. 우리가 문법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책에 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문법 모델. 문법 모델이 뭐냐면은 말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그거예요. 우리 머릿속 네이티브 스피커가 말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그래서 거기를 보면 D 구조, S 구조, 그 다음에 여기에 PF, LF 이렇게 나와가지고 요거 PF는 phonetic form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문장을 완성시켰잖아요. 머릿속에서 여차여차한 과정을 가지고 문장을 완성시켰어. 그 문장을 이제 입으로 내뱉을 때 발음을 어떻게 하고 강세를 어떻게 하고 연음을 어떻게 하고 그 과정 이거 어디서 다뤄요? 의문론에서 다루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입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긴 뭐예요? 의미를 다루죠. 의미. 그래서 문장 만들고
사운드, 의미 얘가 다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문장이 만들어지고요. 통사론에서는 이것을 중심으로 다루고 그 다음에 살짝 여기도 다뤄요. 여기 살짝 걸쳐서 여기는 다루지 않죠. 살짝 이렇게 다룹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가 1, 2월 달에 통사론 배우는 건 이게 다예요. 여기와 여기. 됐죠? 네. 그래서 이것을 순서대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학 책은 아직 안 나왔지만 목차를 보면은요. 챕터 1부터 챕터 8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순서예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순서예요. 렉시칸부터 프레이즈 만들고요. 프레이즈를 만들어서 프레이즈를 어떻게 만들어? 엑스바이론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리플렉시브 위치를 어디에 둬야 돼? 바인딩 이론으로 설명할 거고 케이스 격은 어떻게 해야 돼? MP 이것도 격 어떻게 받아야 돼? 설명할 거고 통제 여기 이 부분은 다 전부 다 MP에 관한 이야기예요. 보이는 MP, 보이지 않는 MP. MP의 위치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전부 다. 문장을 만들어서 MP가 제대로 명사가 제대로 와 있어?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명사 이동하고 WH 이동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적용되면은 여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이거 공부하는 거야. 이 과정.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장이 하나가 어떻게 우리 머릿속에 개별적인 어휘들이 나와가지고 최종적인 문장으로 만들어지는지를 배우는 게 통사론이고요. 이 순서를 머릿속에서 기억해 두시고 순서대로 항상 여기를 배우더라도 전체적인 순서를 머릿속에서 기억하시고 여기를 배우더라도 이 전체적인 틀을 놓치지 마세요. 시험 문제는 여기에 한정돼서 나올 수 있지만 이게 통합돼서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통합시켜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물론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또 이게 무슨 뭐 아주 못할 뭐 그런 하이 레벨에 있는 그런 거 아니니까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살짝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대충 문장이 만들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문장 하나의 문장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트포 빨간 책을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두껍게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다라는 거야. 한 문장 만드는 게 이렇게 두꺼운 이론으로 깨알 같은 이론으로 쭉 설명하는 겁니다. 렉시칸에서 WH 무브먼트까지. 그게 문장 하나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알죠. 그것을 학교 문법에서 이야기하면 뭐 그게 뭐 A4 한 장이면 다 되지 않겠어요? 거기다 설명하면 책 한 권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을 공부하려니까 얼마나 디테일하고 얼마나 통찰력 있게 그것을 다루고 있겠어요. 어렵지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운 거니까요. 그 부분에서만 익숙해지면 돼요. 그 부분에서만.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러한 용어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자. 그리고 반드시 제가 과제에서 개념 그러면 개념을 찾아가지고 어디다 그냥 쓰는데 끝나지 말고요. 그 개념을 자기 말로 써내는 수준으로 가세요. 개념 이건 이거야 이렇게 할 때 렉시칸을 개념을 쓰세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휘부야 거기서 단어들을 꺼내서 이제 문장을 만들기 시작해. 이렇게 자기 말로 이렇게 해서 해내는 방식으로 이제 숙제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통사론은 제가 이렇게 통사론 전공하면서 이렇게 주변에 같이 공부하는 사람 많이 보면은 딱 두 부류예요. 진짜 이 담이 좀 통사론으로 넘어오는 담이 좀 높아요. 다른 과목은 안 그런데 이 담이 높아요. 그래서 통사론을 공부한다라고 할 때 담을 못 놓고 저기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도 정말 많고요. 이 담을 넣으면은 정말 이제 깔끔하게 너무 재밌고 쉬운데 요 주변에 있으면 정말
저 분위기 파악 못하고 감 못 잡고 이렇게 주변 도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담이 얼마나 높은지를 모르고 여기 담에 넘지도 못했으면서 아, 나 통사론 이제 알아. 그러니까 통사론을 자기가 아는 것이 통사론을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건지 스스로 판단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랑 공부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네. 아니면은 좀 더 공부해. 이 기준을 항상 저와 이야기하면서 잡았으면 좋겠어요. 어, 질문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OT 하고 한 10분 쉬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갈게요. 네, 10분 쉬었다 갈게요.